여러분 많이 기다려주셨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시기 네. 전부터 채팅창에서 네. 선영으로 대동단결 이렇게 많이 외치면서 정말 마음에 많이 들어요. 기다려주셨어요. 네. 또 오늘 채팅창에서 네. 또 함께 이야기도 네. 나눠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감사합니다. 달려보시죠. 네. 자, 우선은 간밤 시장 흐름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네. 기술주 나스닥은 다시 한번 강세 이어갔고 다만 이제 생산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포인트, 지표가 있긴 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잠시 제가 또 봤지만 어제 그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이 분위기가 완전 좀 달라요. 오늘 그쵸, 다우존스 맞아요. 차트가 좀 보통 이제 지저분하다라는 좀 표현을 쓰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뭔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상승장에 맞이하셨었던 대로 시원시원한 흐름이 매일매일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유튜브니까 뭐 꾸역꾸역 올라간다. 아하, 사실 뭐 참. 이런 표현이 지금 그렇긴 우리나라, 하죠. 네.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렇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상승장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무시고 일어나서 예전에 막 급등하던 그런 시장 안 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보면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데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보다가 3, 4주 정도 있다 봤을 때 이만큼이나 올랐다고 이런 분위기로 시장이 앞으로는 갈 거거든요. 그게 안정적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피로도가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방송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정보는 계속 이제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죠. 매매를 뭐 매일매일 하시기에는 뭐 너무 지금 피로감이 높은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여전히 M7이 예전처럼 뭐 정말 뭐 급등의 어떤 가까운 흐름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M7 위주로 이제 시장이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괜찮다. 투자해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다. 뭐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는 않은 분위기다. 하지만 오. 애플은 중립. 네. 그 얘기는 오늘도 연결하겠습니다. 애플 빼고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대표님 뵙기 전에 제일 궁금했거든요. 뭐 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뭐 어떤 종목 더 담으려고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네. 이미 혼자 가버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시장 자체도 자꾸 나랑 멀어지는 것 같아. 비중을 진작 늘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지금도 아니면 뭐 지수 추종 ETF랄지 이렇게도 접근을 해도 괜찮을지 이것도 궁금해요. 제가 방송을 꽤 오래 했잖아요. 환경방송 한 7, 8년 정도 한 것 같은데 횟수로. 근데 그동안 이제 제가 되게 재미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네. 거냐면은 그냥 김선영이 욕먹으면 매수하면 된다. 좀 씁쓸한데. 네, 이게 네. 왜냐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시장이 어려울 때는 손이 진짜 안 나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제가 최근에도 그랬었지만 이제 환경에서 와가지고 레버리지를 매수하시라고 말한 걸 한 3번 정도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도 한번 했었었고, 그러니까 다들 뭔가 손이 나가기 어려운 시점 자체가 항상 매수의 기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워낙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해오신 분들 다 이제 인지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모라고 하잖아요. 네. 언제 들어가지 고민하다가 못 들어가다 나중에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면 그때 뭐 특히 최근 테슬라가 되게 많이 그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좀 이게 많이 보시면은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은 나중에는 이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손이 이제 공포감을 즐기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영역이 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도 돌아보면 한 10년 넘어야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뭐 저희 방송 보시면은 이제 저희 앞에서도 캐스터님들 워낙 또 잘 정리 다 해주시고 뭐 제가 뭐 짧은 의견이지만 의견 드리고 뒤에도 중국 방송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세트를 한번 딱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투자 전반의 어떤 전략을 짜실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매도를 매일 하는 건 되게 피곤한 일이에요. 그쵸, 직장인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러니까 좋은 종목 딱 매수하시고 놔두고 그냥 매일 우리 방송 보시면서 이제 딱 세팅만 하시고 이제 전략만 잘 세우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 방송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시는 순간 저희가 또 한 번 대표님과 함께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116분, 17분까지도 와주신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103분, 4분까지 오셨었거든요. 대표님 저희도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그럼 계속해서 알찬 대응 전략 전해드려야 할 텐데 뭐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테슬라 저희가 어제도 여쭤봤는데 또 오늘도 간밤에 이렇게 좋을지 몰랐어요. 다만 뭐 장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상승 분이 줄어들긴 했지만 뭐 그것도 너무 급하게 가면 또 멀미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본인의 돈을 털어서 이제 테슬라 주식을 샀다라는 그것 자체가 너무 호재성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기다렸던 맞잖아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뭐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그때 당시에 이제 후보자였죠. 지지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다른 그쵸, 사람들은 네. 전부 다 보면은 이게 분석했었던 내용이 나왔는데 M7 기업들이 뭐 몇 퍼센트는 공화당 지지, 몇 퍼센트는 민주당 지지가 있었어요. 다들 섞여 있었는데 트럼프만 일론 머스크만 유일하게 100% 공화당 지지, 트럼프를 지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는 진짜 이렇게까지. 강공이다 이거는. 그쵸. 되면은 좋은데 네. 안 되면 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라는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게 잘 됐었고 그 이후에 정치 활동을 좀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이제 확실히 최근에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사업하려고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사실 그동안 테슬라 이사회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주주들도 바랬던 게 일론 머스크 형님 딴 생각 제발 그만 좀 하고 이제 빨리 오세요 이거였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이런 액션을 봤을 때 확실히 이제 돌아왔구나 이런 어떤 좀 위안감 그런 것들이 좀 주가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이게 네.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니까 너무 솟았더라고요. 요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이걸 사실 어젯밤에 제가 이걸 이제 와이프랑 제 테슬라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농담으로 우리 테슬라 사게 트럼프랑 한 번 더 싸워라. 사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제 테슬라를 안 샀어요. 네, 안 샀고 이제 네. 다른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일단 지금 차트상으로 봐더라도 너무 부담스럽긴 해요. 저도 사실은 투자를 오래 했는데도 손이 잘 안 나가는 상황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안 나가실 거라 생각하는데 진짜 사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저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라 봐요. 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지금 사도 무리가 없는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지금 매수하셨을 때 만일 주가 조금 내려가서 한 1-20%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슬슬 마음이 불안해지기 그쵸,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시는 분들은 굳이 지금 사셔도 상관없다. 어차피 올 연말에 더 높은 자리 있을 거니까. 근데 그게 안 되시면은 지금 뭐 전체 매수하시고 싶으신 금액의 한 5분의 1 정도 조금 담으시고 밀리면 땡큐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 결정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25 갈지 50 갈지 사실 저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만일 50을 간다 하면 시장 크게 밀 거거든요. 그때 진짜 있는 현금 크게 다 놓으시면 밀린다. 됩니다. 네, 네. 50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분명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악재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밀릴 거예요. 분명히. 하루 이틀은 올라갈 수 있지만 아마 이 4분기 초반까지는 내려갈 수 있거든요. 10월 달 정도 힘들 수 있는데 그 내려간 게 이제 기회입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한번 잘 체크하셔가지고 투자의 어떤 전략을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 이야기에서 넘어오시면서 뭐 진솔한 경험담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FOMC에 대한 시나리오도 같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빅컷을 하게 된다면 지금 시장에 그러니까 이만큼의 처방이 필요한 거였어? 네. 라는 부분에서 놀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냥 베이비컷 하게 되면은 네. 역시 예상대로 그리고 기다렸던 수순이구나 하고 네. 지금과 같은 흐름 그냥 무난하게 이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어떨까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파월 의장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시장은 항상 자기들 마음대로 기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실망합니다. 되게 짝사랑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마음이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수급이 좀 갈렸어요. 누구는 50bp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그쵸. 누구는 25를 바라는 사람이 네. 있어요. 그랬을 때 50이 나오게 되면 바라는 사람은 잠깐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안 좋은 게 될 것이고 25가 발표가 됐을 때 분명히 50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실망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물량이 많을지 아니면 25에 대한 물량이 많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분명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오랜만에 금리 인하하는 거잖아요. 25가 맞아요. 지금 50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25bp가 맞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자 저희가 테슬라에서 앞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본업에 집중한다는 게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줬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엔비디아로 좀 넘어와 볼 텐데 엔비디아는 뭐 본업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네. 젠슨왕 CEO도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굉장히 외교적인 역할을 좀 맞아요. 많이 해주는 네. 그런 포지션이 됐습니다. 뭐 이제 영국 방문도 함께 할 거라고 하는데 중국의 펀치를 그래서 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문제 없이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믿음도 한켠엔 있는데. 중국이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조사를 했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이 할 건 아닌데? 반독점하면 당신들인데. 갑자기? 우리가? 약간 이런 느낌. 반독점하면 당신들인데 왜 당신들이 엔비디아를 반독점 조사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네. 뭐 독점하면 다 좋죠. 근데 자기들이 독점하고 싶어서 독점된 게 아니에요. 좋은 제품 내니까 많은 시장의 사람들이 쓰고. 논리대로 흐름대로.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반독점 싫으면은 엔비디아 말고 AMD나 딴 거 사지.
자기도 엔비디아 되게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놓고 반독점 논란을 한다? 제가 봤을 땐 그냥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외교 책사 같이 젠스왕 CEO가 됐죠. 됐잖아요. 네. 중국과 이제 미팅하고 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이 하신 것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괜히 긁은 것 같은데 중국 정부가 반독점 위반 조사할 만한 입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에이 또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별로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아니 본인들 반독점 싫으면 그냥 AMD나 딴 거 사시면 돼요. 엔비디아 사지 말고 본인들이 안 사면 어차피 이제 이거 시장 점유율 떨어질 거거든요. 굳이?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일침까지 네.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럴 건 아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협상력 꼬투리 잡기 네. 좀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뭐 앞서 젠스낭 CEO가 따라가는 그 국빈 방문, 영국의 국빈 방문 얘기도 해드렸는데 미국, 영국 원자력 협정 체결 네. 소식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뭐 우라늄 관련된 소식까지 있어서 원전주가 다시 한번 웃는 간밤이었어요. 원전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말 간략하게만 좀 체크 포인트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원전주는 가야죠. 어쨌든 원전주도 이제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좀 조용한 업종이었었는데 AI 테마가 이제 불면서 이제 맞아요. 전기가 필요해서 네. 들어온 업종이잖아요. 원전주는 중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물론 이제 원전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은 웨스팅하우스의 대부분의 어떤 그 핵심 기술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되게 마이너스 계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SMR의 이제 원전 기술을 이제 만들고 있고 핵심 기술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가치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원전 쪽에 기술 개발, 해외 수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투자를 많이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연스럽게 뭐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국내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장에 대한 부분 체크하고 나서 다시 한번 대표님과 시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3,424선 기록하면서 0.51%의 상승불을 켜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상승불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또 좀 조방원이 살짝 기웃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어요. 오늘 우선 원전주 상승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장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뭐 최근의 흐름이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조용하고 잠잠하죠. 그러네요. 잠잠하고 조용한 가운데 조금 지수를 계속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시원시원하게 뭐 돌파하고 뭐 이런 흐름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처럼 조근조근이 그냥 조금씩 올라가면서 뭐 한 2, 3주 있다가 뭐 난 바빠서 못 봤는데 이만큼 지수 올랐다고 이런 흐름이 앞으로 제가 봤을 땐 최소한 1, 2년 이상은 이어질 거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은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대신에 이제 아직 우리나라는 해결되지 않은 부분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서명을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제가 의견 드리는 게 뭐 지금 이 상태에서 서명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우리나라한테는 조금 단기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나오면서 조금 이 방산이나 이제 2차 전지 이쪽 라인들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것마저 해결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관세가 이제 15%로 확정이 되게 되면은 그 기업들도 그 이후에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지금은 너무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순환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서 순환을 다 만끽하고 싶으시면은 한 종목 몰빵 절대 안 되고요. 최소한 이제 네. 업종으로 한 5개에서 10개는 나눠 놓으시고 투자하시는 게 상대적 박탈감을 이기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네, 지금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업종별로 조금 분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 그 상황에서 뭐 어제도 그랬고 연일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를 견인해 왔던 것 중에 우선 오늘도 지금 상승률 상위 섹터의 반도체 네. 뭐 소부장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주, 뭐 금융 관련주, 금반지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금융 반도체 지주 관련주라고 하는데 우선은 이달에 좀 주도주로 네. 지금까지 위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흐름 계속해서 좀 이어질까요? 이들 섹터?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요. 얘네들이 이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주사 금융과 반도체는 워낙 잘 아시니까 그렇죠. 지주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주사는 제가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한경에서 계속 한 1, 2년 전부터 지주사는 계속 그냥 일단 심심하고 무겁지만 담아두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여전히 매수는 가능하고요. 네. 지주사 매력을 여러분들이 좀 더 극대화시키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테마 있죠. 반도체 지주사 혹은 2차 전지 지주사 이런 기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지주사로 되게 유명한 기업이 에코프로 그룹이 있고요.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은 2차 전지 테마와 함께 지주사 가치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지주사가 이거 무거워서 언제까지 가겠어 하겠지만 특정 시점 지나게 되면은 이제 자산 가치 재평가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기업들이 시장 분위기 좋고 막 주가 확 올라갈 때 우리 자산 가치 재평가해가지고 우리 자산이 이만큼 많아요라고 할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아직 그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올해는 안 나올 것 같고 좀 탄력 받으면 이제 그 이후에 나올 수 있으니까 지주사 기업들 너무 무거워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 뭐 오를 만한 어떤 이제 펀더멘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 저평가 가지고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믹스 시키라는 거죠. 이제 업종과 믹스 시키시고 그리고 추후에 자산 가치 재평가라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개 다 어쩔 수 없이 이 업종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대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사실 얘네 세 개는요 그냥 몇 년 담아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 네, 어찌 보면 앞서 지금 업종별로 조금 포트폴리오에 나눠서 담아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그런 만큼 또 이 안에서 금반지 안에서 나눠서 담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몇 년 동안도 볼 수 있다. 특히나 지주 관련주를 좀 고를 때는 나의 색깔을 좀 담아볼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은 그런데 이제 어제 저희가 개장하기 전에 나왔던 뉴스가 이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내용이었고 시장은 여기에 화답을 했고 자, 그 다음으로는 또 투자자들의 관심은 또 한 번 네. 다시 정책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출 수 있다. 네. 이런 가능성이 잠시 시사가 됐었는데 네. 이거 좀 가능성이 어떻게 보세요? 낮춰야죠. 낮추고 거래세도 없애야죠. 낮춰야 한다. 네, 낮추고 거래세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각 국가별로 좋은 경제 정책들은 한 개씩 있으면 그걸 다 들고 가서 해요. 일단. 근데 이제 그 이후의 문제를 신경을 안 쓰는 게 일단 다 세금 관련 정책들이잖아요. 들고 오면은 이게 이중과세, 삼중과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생각 안 하고 일단 좋아 보이는 거 다 듣고 옵니다. 이렇게 치면 사실은 이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사실 세제 개편안이기 때문에 되게 좀 굉장히 골치가 아프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일단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없애야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세도 사실 없는 나라도 많고 인하해야죠. 거래세 인하해야지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도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물론 거래세 인하하게 되면 이제 매수 매도 많이 해주면 국가가 받아갈 수 있는 세금은 적어질 수 있는데 항상 저는 말씀드리지만 국민들한테 그렇게 뭐 몇백 원, 몇천 원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냥 대기업들 더 사업 잘할 수 있게 밀어주고 나서 대기업들한테 법인세를 더 많이 받아가는 게 사실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씩 티끌 못해서 이거보다는 솔직히 큰 거는 낫잖아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농담으로 들었지만 일단 세금 정책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중과세, 삼중과세의 어떤 그 불안 이제 이 요인들은 분명히 있어요. 네. 이건 어쨌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세법 체계에 대해서 좀 제가 어필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세 인하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필요하다. 네. 이건 낮춰야 한다라고 네. 좀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잠시 채팅창에서 네. 송인철님께서 네. 포모 더 오르기 전에 오늘 꼭 사야 될 주식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조금 마음이 최근에 급해지셨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생각 좀 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이건 앞서 맨 처음에 얘기해 주신 우리가 M7에서 애플 빼고 이걸로 좀 생각하면 될까요? M7 미국 주식을 하고 싶으시면은 M7 차트 잘 보실 거예요. 지금 되게 너무 간단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이 패턴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냥 상승 그쵸. 기조를 보실 네. 수 있는데 거기서 너무 튄 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테슬라 같은 애들 부담스럽거든요. 네. 근데 올랐다가 좀 쉬어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위주로 매수하시면 미국 증시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는 최근에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죠. 근데 그러니까요. 네. 문제가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작년, 재작년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그 업사이드는 사실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올해 넘어오면서 이제 상법 개정안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서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제 뭔가 시작하는구나. 드디어. 네, 이쯤 되면 우리나라 쪽에다 비중을 좀 더 올려서 해봐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비중을 좀 더 올려서 투자해보시라는 말씀 드렸는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되게 많이 올랐어요. 일본 엄청 올랐잖아요. 부러울 그렇죠. 정도로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우리가 뭐 했어요? 그때 이제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한 걸 했었죠. 정권 바뀌어도 분명히 이건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이어가면서 하게 되면은 올해 이제 상승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사실 압도적이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너무 포모 느끼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눌리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시는 전략이 좋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뭐 말씀해주신 거 생각해 보니까 네. 저희가 작년 시장을 잠시 잊었던 것 같다 이런 그쵸? 생각이 네, 맞아요. 들기도 합니다. 지금 가야 할 길에 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앞서 일본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본 상승률을 높이면서 0.58% 강세 현재 45,000선도 돌파하고 45,042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뭐
좀 포모 현상 속에서 급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수급에서도 또 완벽하게 엇박자가 나왔던 게 현기차를 외인과 기관이 이제 털고 있는데 개인 순매수 상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아, 조금 한미 뭐 협상 관련해서 조금은 우려가 나왔던 부분이지만 좀 현대차가 이 부분 타개할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현대차는 이제 노란봉투법 이슈에 좀 관련돼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근데 그거는 국내적인 문제고요. 이제 미국 쪽에 보면은 지금 여전히 미국과 우리나라가 사인하지 않은 부분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이나 뭐 그런 흐름들은 그냥 단기적인 흐름이라 볼 수 있고 어제 매수한 개인들 있잖아요. 잘 지고 계십시오. 단타 치지 마시고요. 그냥 내년 용암때까지 그냥 잘 지고 계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랑 우리나라 이 상황이 해결되게 되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너무 자꾸 단타 치지 마시고 매수 매도 계속해서 하는 것도 사실 피로도가 높아진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도 오늘 처음부터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은 지그시 가져가는 전략도 필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이스라엘군이 또 지상작전 개시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와서 국제 유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좀 궁금하고 주시하게 되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뭐 당장 큰 충격을 주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선물 시장 흐름을 봐도 뭐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스라엘이나 가자 지구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친한 선교사님이 거기 계세요. 그래서 여쭤보거든요. 그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똑같은 말씀하세요. 집사님 그냥 항상 여기는 자주 이런 지역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게 언론에서 항상 그 일은 있고요. 항상 싸우고 있고 근데 언론에서 부각시키냐 안 시키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슈화 되냐 안 되냐 차이지 계속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시장이 밀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그거 가지고 이제 관련 유가나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또 그것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안타깝지만 그 이제 가자지구나 이스라엘 쪽의 어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아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 뭐 사실 저희가 기업에 대해서 진단을 할 때도 그리고 시장 전체를 진단할 때도 대표님께서는 이게 과연 새로운 소식인가? 좀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 이건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시세가 올라갈 때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환호한다라고 얘기하고 또 내려갈 때는 뭐 금리 인하 이후에 오히려 좀 조심스러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말 좀 해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거 그냥 계속 시세 따라서 바로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비트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누군가가 가치를 부여해서 가치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위험 자산 중에도 주식도 사실 위험 자산이지만 그 위험 자산 그 위에 있는 좀 전 초고위험 자산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예요. 가치 부여하니까 올라가는 거고 금도 아무도 안 볼 땐 떨어지지만 가치 부여하고 많이 사주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비트코인도 똑같아 보는데 어쨌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돈이라는 놈 특성 자체가 금리 인하는 돈 시장이 푸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돈이 단기간 내에 최대한 빠른 돈을 얻고 싶어 합니다. 게다가 또 가상화폐 시장은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에 가상화폐 가격은 저는 계속 올라갈 거라 봐요. 근데 어느 시점까지는 올라가겠지만 추후에는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가상화폐 몰빵 이런 건 있을 수 없고요. 비중에 뭐 전체 투자 비중에 10에서 정말 많아봤자 10% 안쪽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 그게 만일 제로가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에서 10%씩만 수익이 나도 이게 커버가 될 정도 그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가상화폐 주들은 계속 관심을 금리 인하에 가셔도 되고 올라가고 떨어질 것 같아 기사 나오는 것들은 그냥 핑계예요. 어쨌든 올라갔을 때 왜 올라갔지? 뒤늦게 찾아봐. 이렇게 핑계 되는 거고 떨어지면은 왜 떨어진지 모르겠는데 야 한번 찾아봐. 이런 핑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하기에는 어쨌든 이런 초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가치도 충분히 있다. 대신 비중은 좀 줄이셔라.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키워드가 좀 지그시, 약간 일희일비 너무 할 필요 없다.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뭐 오늘 밤 열릴 미국 증시도 그렇고 사실 대표님과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만 인사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FOMC를 둔 이번 주 전략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는 베팅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25 갈지 50 갈지. 그래서 저는 25가 상식적으로 맞다 보고 있는데 만일 50 가게 되면 이번 주는 막판엔 조금 좋을 수 있겠지만 다음 주부터 시장 그냥 밀어버릴 거거든요. 갑자기 주말 중에 불안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다음 주도 밀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제가 계속 3분기는 조심하자. 아직 뭐 결정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3분기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되 대신에 저는 연말까지 봤을 때 매수가 맞다 봐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을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제 나는 이런 중간에 잡음 같은 거 그냥 무시하고 난 바빠서 잘 안 봐. 이러신 분들은 조금씩 매수를 나서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보면 이제 예전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각질매매. 난 발끝에서 매수하고 싶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서 사서 허리에서 팔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시고 일단 좀 이번 주만큼은 좀 여유롭게 보시고 금리 인하를 얼마 하는지 지켜보시고 그 이후의 분위기를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네, 그러면은 국장에 대한 전략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뭐 수급 보면은 코스피에서는 외인이 사면서 출발을 하고 있긴 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약보합으로 좀 돌아섰거든요. 네. 양시장 엇박자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국장 전략 부탁드립니다. 일단 코스닥은 당분간 이럴 거예요. 우선 코스피가 좀 끌어줘야 되는 시장 분위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요것도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이제 이 시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 무역 협상 요거의 마무리가 지어지는 시점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거 기다리면서 매수 안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분할 매수로 나가시는 접근이 지금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올라갈 구간 여전히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숙제는 있지만 저희는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시장 대응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알찬 전략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아시아 증시 내용으로 돌아올 거고요. 미 증시 전략 그리고 국내 전략의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